영자신문에서 나오고 올해는 중앙고가 훨씬 더 어렵게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앙고가 저도 이제 막 카페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은 건데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 이것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근데 이번에 8번이랑 9번을 둘 다 맞게 해줬다는 글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어렵게 낸다는 거는 어떻게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성으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쉽게 내면 정답은 그냥 끝나죠. 1번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이제 한백번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고. 자, 이제 학교별 영어 시험. 예. 일단은 난이도에서 서영고가 제가 괄호치고 중상이라고 해놓은 거는 왜 그랬냐면요. 저희 학원은 아직 서영고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시험지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들한테 서영고 친구들한테 영어 시험 난이도라 이런 거 좀 알아달라 했을 때 중상이라고 쓰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제 느낌은 그 학생한테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고 아직은 서영고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범위를 보세요.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거의 모의고사가 20지문이 나와요. 보통 모의고사 20지문, 교과서 2가 들어가고 요 정도에서는 어렵게 나와봤자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중에서 중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정형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인데 이것도 45지문이 나왔대요, 최근에. 저희 학원도 아직은 정형고, 내년에는 정형고나 서영고나 어디 하나 학교는 더 받을 예정이거든요. 아직은 안 받아가지고 이제 조사한 건데 굉장히 많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설립년도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시험범위예요.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이유는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도 어떤 아이들은 뭐 30지문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쓴 애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쓴 아이들이 제일 많아가지고 45지문이다 이렇게 가져온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이상고 같은 경우가 아직 쉽고요. 아직도 25지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예, 설립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까도 이제 봤듯이 하위권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왜냐면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상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조금 제외하고 다른 학교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제 느낌은. 근데 완전히 밑바닥이면 이상고 가도 되는 거예요. 좀만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상위고가 원래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어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 영어 시험은요. 일단 그거는 이제부터는 요 정도 난이도로 낼 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300번도 그랬어요.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작년 1학년 맨 처음 영어 시험 때 문제가, 그러니까 범위도 많지가 않았고요.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을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1등급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의 아이들을 조금 무시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오는 애들은 아직까지는 실력이 이 정도는 안 될 거다. 근데 100점이 14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1등급이 14명 정도군요, 한백고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그 다음 시험에 50점을 내버렸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어려워졌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창의고도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어려운 상태로 갈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것도 약 35지문이라는 게 창의고도 원래 한 20지문에서 20몇 지문 요 정도 나오다가 이제 꾸준히 요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적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교과서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이제 보이잖아요. 외부 지문은 뭐냐면은 시험날 처음 보는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못하는 거. 그게 계속 한 문제씩 나와요. 거의 이건 복불복으로 푸는 개념이에요, 실제로는요. 운전만 마치고, 예, 그러니까 쉽게도 안 나오거든요, 보통. 그리고 뭐 출제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추세가 예전에는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부교재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집 한번 사가지고 하는 거. 그게 똑같아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나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출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 범위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형고 빼고는 뭐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고, 예, 이 정도는. 정형고가 지금 갑자기 범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창의고도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예.
요거는 영어 시험 기준이에요 지금은요. 예, 영어 시험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백고랑 이제 뭐 병정고까지인데 한백고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평균 45지문이에요. 정말 이번에 1학년 아이들 이미 45지문을 줬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모의고사가 이제 나오죠. 11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경기는 이제 6월이랑 11월 보잖아요. 그래서 9월이랑 11월. 6월이랑 11월이죠. 그때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를 더 낸대요. 그 예제 그럼 50지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과서는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이기 때문에 예, 범위도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고 범위가 많으면 뭐가 어렵냐면요.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 난이도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를 외우는 거랑 1부터 50까지를 외우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렇죠? 거기서 변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안 해요. 내가 범위가 적을 때 5번을 봤어 교재를. 그럼 범위가 많아지면 10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5번을 보는 거야 아이들은. 계속 공부하는 대로. 그러니까 점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이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안 들어요.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점수는 내려가죠.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그 말을 믿으시고 학원을 막 이제 옮겨 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학원을 옮겨 저도 저희 학원을 와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거든요. 점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학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학생이 학원을 옮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시점이 된 거고 그리고 그 학생과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의 합이 맞았던 것뿐이에요. 실제로 어느 학원이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옮기는 거는 진짜로 막 1년 동안 다녔는데 애들이 여기 학원을 너무 편해하면서 긴장감이 없어. 그런 분위기 바꾸는 것까지 저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점수 잘 안 나오고. 근데 한두 번의 시험 가지고 학원 옮기고 하는 거는 위험성이 너무 큰 게 이제 아이들도 성향이 있잖아요. 잠깐 딴 얘기 지금 하는 거지만 그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학원 선생님들도요. 그럼 옮길 때마다 선생님들은 이 학생의 숨겨져 있는 모습을 못 봐요. 근데 오래 다니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두 달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중상에서 3 이번 1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대요. 저희도 지금 중앙고 1학년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을 많이 가요. 이제 아시겠지만 유진아가 중앙고가 많죠. 실제로. 그렇죠? 그 이제 저희 학원에도 중앙고가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그만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다른 학교를 더 집중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중앙고 좀 이제 안 받고 있는 것 뿐인데 영자신문도 들어갔어요. 이번에요.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알기로는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부교재는 고3 수특교재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고3 거를 고1과 2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2학년이 좀 더 어려운 건 맞지만 근데 고3으로 가면 한 번 확 뛰어요. 그러니까 중3에서 고1 뛰는 것처럼 단어 자체도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부교재라고 써있지만 엄청난 부교재 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애들이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평균 점수가 가내신이 188인 애들을 가지고 하는데 쉬운 거 하면은 아이들한테 무시받아요. 선생님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걸로 하면서 좀 기를 죽이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집중도 안 하니까. 예. 지문수도 적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요 모의고사가 이제 한 회 정도 들어가는 게 시험범위거든요. 한 25지문 정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 분위기가 30지문만 나와도 되게 시험범위가 적은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도 이제 목동이랑 평촌이랑 이럴 때 이제 이랬을 때 보면은 모의고사 한 회에 교과서 2과 정도 괜찮은 학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범위로 좀 변별력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기를 죽이는 거, 범위를. 그러니까 많은 편이죠. 그래도 중앙고도. 그 다음에는 이제 예당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어려운 학교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물론 안 나올 때도 가끔씩 있지만. 그러니까 예당고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학교는 외부 지문이 안 나왔어요. 원래는요. 상위고도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지만 예당고 하면은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 요 정도 이미지가 굉장히 셌었고 예당고도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병정고도 엄청 어려운 편이고 병정고도요. 병정고도 한 요 정도 나온대요.
이것도 물론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학생들한테. 예. 예전에 병정고 지도했을 때도 난이도가 거의 어려웠어요. 가끔씩 쉽게 나올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예, 거의 이제 어려웠고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학교를 가도 잘하는 애들은 학교를 잘 가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통합거리는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예, 이거는 제가 정말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특목고사 학원은 아이들의 밝은 성향이랑 자존감이 높은 애들 예, 그런 아이들이 가는 게 좋은 거고 점수만 된다고 가면은 이제 피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신 점수 가지고 신설학교 간다? 극상위권이랑 이제 극하위권 나머지는 통합거리로 가는 게 웬만하면은 아마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현명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건 아이들은 불평불만이에요. 나 이 학교 괜히 왔다. 어느 학교를 가건 예, 가까운 데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신설학교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극상위권, 극하위권 빼고는 왜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뭐냐면요. 내신 점수를 잘 땄어요. 신설학교를 가가지고 시험이 쉽고 하니까 그러면은 깊이 있게 공부는 못해요. 범위가 이제 되게 적고 난이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내신은 완전히 1등급을 다 쳐놨어요. 그럼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렇게 이제 가려다 보니까 최저 등급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합이 6등급은 나와야 된다. 뭐 3개 합이 5등급이 나와야 된다. 그 최저 등급이라는 거는 상위권 학교들마다 보통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설학교는 갈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피해봐요. 그러니까 제 제자 중에서 이제 전국형 자사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영어 시험을 89점을 2번 받아서 삼수까지 갔어요. 89점 2번 받아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2등급. 예, 그러니까 B등급. 그런 정도로 영어가 나중에 발목 잡는 경우가 많은 게 저도 이제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랑 수학 중에서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영어랑 수학을 똑같이 하다가 수학을 늘리고 영어는 계속 꾸준히 가야 돼요. 근데 영어랑 수학을 하다가 영어 줄이고 수학을 올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영어가 발목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수능에서. 그럼 A등급,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다 A등급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생각보다 뭔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돼요. A등급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1등급이 4%죠. 그렇죠? A등급이 6%, 7%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거의 1등급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90점 넘는 게.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착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생각보다. 그리고 예, 선택한 다음에는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택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그 학교 다녀야 되는 거고.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합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요. 예, 통합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는 어저께 글이에요. 새벽 1시에 너무 고민이 많으신 거죠. 어머니께서 지금 예, 간해신이 157이래요.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좀 이상한 게 중학생인데 성실하고 착실하면은 157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이거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이제 서영구나 신설고, 그냥 점수가 이 점수니까 조금 이제 낮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하셔서 가셨는데 거의 솔로몬급의 대답을 달아주셨어요. 예, 굉장히 편하시죠. 제 생각에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보신 어머님이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까운데 애들이 가는데 편하다. 예, 이게 진짜 답이에요. 예,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운데 가시고 애들이 가겠다는 게 그냥 보내주세요. 나중에 만약 어머님 생각이랑 아이들 생각이 달라서 어머님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럼 3년 동안 난리 나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 소리 나와요. 그럴 거면 그냥 애들 인생이니까 애들 인생에 맡기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서포트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맞춰가지고. 그 서포트를 들어갈 때는 애들이랑 가능하면 상담하지 마세요. 예, 애들이랑 상담을 하면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저도 막 반항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밥 먹어 이 소리도 짜증나요. 예, 그 나이 때는 밥 먹어서 나왔는데 반찬이 안 차려져 있어야지. 그럼 왜 지금 나한테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한 거야?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만약 지금 웃으시는 건 공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적도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를 보고 너무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관리하시는 그 부분이.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그 과목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상담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숙제 검사도 되게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 상담할 때마다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랑 대화 나눈가 오늘 숙제 다 했니? 그냥 뻔히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어차피 애들은 다 했다고 대답해요. 근데 다 안 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질문하면서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학원으로 전화하세요 그냥.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전화해도 좀 이제 선생님들이 좀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자주 전화도 안 하시게 돼요.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되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랑 완전 달라요. 예, 아이들이 뭔가 좀 변화했다는 걸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학원도 지네들이 막 찾아다녀요. 예, 그게 맞는 거고. 아이들한테 친구들끼리 막 정보 교환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알아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이제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정보가 제일 객관적이에요. 왜? 다녔던 아이들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지 요즘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서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 그럼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예. 너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시면 안 돼요. 너 왜 안 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문원리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럼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요즘 잠을 안 자고 좀 시간을 많이 날린다 이렇게 고민을 상담을 하세요. 그럼 학원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요. 객관적으로. 너 이렇게 잠도 안 자면서 숙제는 왜 안 해오냐?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하면서 늦게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것도요. 중학교 때 가내신이 195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정도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여기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195라는 수치가 엄청나게 성실한 애가 195를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신 때 2주 반짝해서 점수 잘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매칭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점수 때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냥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걸 제가 그냥 따온 것 뿐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잘 보세요. 한백중이랑 청계 중 3학년 최근의 데이터예요. 이거 학교 알림이 거. 영어가 지금 A등급 아이들이 35.7%가 있는 거예요. 90점 넘은 아이들이. 그럼 A등급을 받아왔으면은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 건 맞잖아요. 근데 35.7%가 고등학교 가면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5.7%라는 거는 딱 90점 받은 애는 딱 35.7%면 끝선이겠죠. 그쵸? 걔는 고등학교로 치면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A등급이라 해가지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도 A등급 90점 넘는 아이들이 4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A등급 잘한 거 맞잖아요. 고등학교로 가면은 40% 넘어가면 5등급인 거예요. 5등급. 이런 식으로. 청계중도 마찬가지. 뭐를 강조하는지 알겠죠? A등급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겨울방학 쉬면서 영어 좀 늘어났다가 나중에 중간고사 때 망해가지고 막 이제 급해지고 요런 거를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지 말라는 것 뿐이죠. 이제 동탄중이랑 다원중 거의 비슷하죠. 그쵸? 예. A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4, 5등급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지 충격을 덜 받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들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분명히 중학교 때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갔을 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 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은 안 놀라요. 왜? 이 학생의 내공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시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레벨 테스트에 있는 그 문제 난이도는 어렵게 내요. 보통요. 거기서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객관적일 거예요.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도 정말로 학원에서 이 학생은 상위권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은 그 학생은 그 과목의 상위권이에요. 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쵸? A등급이 4, 5등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중학교 때 이제 그 영어 시험 범위가 요 정도 문장의 개수가 나와요. 교과서 2가 이 정도니까. 그 단순 출제는 단순 암기,
그러니까 뭐 이제 2, 3주 정도만 반복 학습 하면은 90점은 그냥 넘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90점도 안 되는 아이들은 노력을 정말 안 하는 거고 영어를 너무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는. 자, 고등학교 때 가면은 10배가 뛰어요. 이건 실제예요. 그냥 제가 막 오버하려고 막 강조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응용 출제라고 하는 거는 A가 내가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시험지에는 A-1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 절대 안 통해요. 그 단순 암기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내공학습이죠. 내공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지속성 있게 가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영어 수학은 계속 해야 돼요. 영어 수학은. 왜 그거 가지고 계속 내가 베이스로 깔아놓은 지식 가지고 계속 응용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주에서 6주 저희 학원은 6주 대비예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5주 가지고 하면은 수업을 저도 빨리 하게 바빠져요. 그래서 내신 기간을 늘렸어요. 6주로. 옛날에는 5주를 했는데 지금은 계속 6주를 하고 있어요. 6주를. 요거는 요즘에는 이제 아까 조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중학교 그 논술형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예전 한백종 문제인데 보세요. 영작 문제예요. 한국말이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한국말도 나와 있고 단순 문법 가지고 그냥 영작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인데 그냥 한 가지 문법 사항을 가지고 그냥 그 논술형 문제 푸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는 그냥 본문 암기하면은 주관식 문제 맞추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엄청 단순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교과서 문법 암기는 요즘에도 아마 한 과마다 2개의 문법 사항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이 문제 맞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고. 자,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예요. 실제로. 뭐가 달라요? 그냥 윗글을 읽고 주제문을 영작하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단어는 몇 개 주어지는 거예요.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맥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이 글의 핵심이 뭔지. 근데 그건 공부하면서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문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영작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분 점수가 깎이면서 2등급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한백고 1학년 영어 1등급 몇이었어요? 97점이잖아요. 한 문제는 다 3점이 넘어가요. 그럼 부분 점수 깎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객관식 다 맞추고. 실제로 철자 틀려가지고 부분 점수 깎인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정답은 이거였던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 먼저. 글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해야 되는 거가 이 문장 다음에 빈칸이 뚫렸다? 그럼 빈칸에는 무슨 문장이 나올 건지 예측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문법 실력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찍으셨어요? 찍어도 돼요? 아, 찍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만든 거라서 상관없어요. 중요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PPT 파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지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마 체감은 못 하실 거예요. 실제로 봐봐요. A번 빈칸 뚫려 있잖아요. 이게 50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에서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한국말도 안 나왔죠, 그렇죠? A에 맞는 표현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쓰시오. it, would를 포함해서 5단어 이내로 쓰시오. 5단어밖에 안 되면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기를 읽으면서 A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말로 바로 나와야 돼요, 일단. 그리고 떠올려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윗글의 주제문을 쓰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문제지를 실제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캡처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전 중앙고 문제인데 엄청난 그냥 시간 부족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근데 예전 거예요. 한 1, 2년 전.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이유가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는 중학교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아이들 보여주세요. 솔직히 이 설명에는 애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여주셔야지 애들도 뭔가를 느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어려워요. 저도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치면은 1등급 받을 자신이 없어요. 제 예전 실력으로 친다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건 실제 데이터예요.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의 데이터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다 기말 점수가 100점이에요. 영어 점수가. 제일 쉽게 나오죠. 중3 맨 막판에는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를 받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점수예요. 100점이었다가 97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근데 100점이었던 애가 59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 학생이 여학생이었어요. 예, 여학생 실제로요. 물론 지금 최근의 학생은 아니고 예, 지금 졸업한 학생이에요. 예, 중간에 이제 학원 끊은 학생이긴 한데 저도 너무 놀랐고 어머님도 너무 놀랐죠. 예, 저도 고등학교 와서 처음 본 거고 중학교 때 점수는 이제 그 학생한테 얘기를 들은 것 뿐이고요. 이 정도로 점수 격차가 커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공이 너무 안 쌓이게끔 공부를 했다는 거. 중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가장 많이 풀어져요, 실제로.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겨울방학 때 한 번만 쉴게. 그러면 이미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는 아이들은 왜 누가 쉬어야 되는 거냐면요. 중학교 3년 내내 정말 달렸던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쉬어도 돼요. 약간 정도. 그 집에서 틈틈이 조금씩만 이렇게 건드려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고 보통은 그냥 학원 다니면서 내신 때 1, 2주 반짝하면서 점수 내고 시험 끝나면 엄청 놀고 이게 3년 동안 반복되죠, 보통. 그렇죠? 그럼 겨울방학 때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야지 이 마지막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 이것도 이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좀 느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아마. 실제 데이터니까. 자, 이거는 실제 저희 지금 1학년 학생 데이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점수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에서는 85점에서 87점 받은 거가 별거 아닌 건데 제가 가져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수대가 한번 많이 뛰었죠. 일단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의미가 커요. 그럼 여기서 칭찬을 해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요. 아직은 이게 네 실력인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 다음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점수 받은 다음에 이 점수를 받았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점수대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은 한 번 점수가 뛰죠.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럼 왜 뛰었겠어요?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뛴 거예요. 그럼 남들도 점수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등급은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점수는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어머님들도 점수 많이 보시지 않아요? 딱 가져오면은 등급을 보셔야 돼요. 예, 등급을. 난이도가 올라갔어. 그럼 점수는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등급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등급을 꼭 보셔야 돼요. 예, 등급을. 이 학생은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엄청. 근데 87점 받은 다음에 조금 우울해했어요, 학생이.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칭찬해줬어요. 여학생이거든요. 네 점수대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됐다는 거는 엄청 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더 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예, 남학생이에요. 얘는. 아, 이 학생이 여학생이고 이 학생이 남학생. 예, 너무 좋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마지막 거 있잖아요. 79점에서 94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요. 그럼 이 학생은 왜 점수가 낮았냐면요. 내공은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던지 아니면 그냥 중학교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얕봤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고 하니까 점수대가 또 유지가 됐죠. 대단한 학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100점 받았어요. 중간고사를. 여학생이에요. 엄청나죠? 88 받았어요. 실제로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96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수능 한 방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학종도 상승 곡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뽑기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아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마지막 케이스는 좀 위험한 케이스예요. 물론 마지막 애가 얘보다 평균 점수 높을 거예요, 아마.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이 네 번째 학생이 훨씬 더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 번의 시험 가지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얘네들이 진짜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시험이 너무 낮아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보통 저희 어머님들도 그러세요. 제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더 난리치세요. 그럼 제가 더 이제 막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냥 좀 침착하게 계시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기다려주시고 학원 선생님들이랑 상담하세요. 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점수가 나왔는데 올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요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학원 2학년 학생 거예요. 작년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이번 1학기 점수. 예, 요런 케이스. 좋은 케이스 뽑아온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첫 번째도 좋은 케이스인데 마지막이 90점대가 아니라서 그냥 뺀 것 뿐이에요. 좋은 케이스고 마지막 보세요.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능력은 좋지만 수능 때 망해서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 평균 점수는 높을 수 있겠지만, 예. 이것도 좋죠. 그 흐름이 정말로 68점이면 되게 안 좋은 점수대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는 학생인데 작년에 3번의 시험을 좀 못 봤어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나름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 시험에서 88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8점이 그 학생한테 좀 많이 오른 점수였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처음으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만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애들이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믿어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학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시험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 다음부터 발전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역으로 더 떨어진 애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보여요. 그런 아이들은 내공 같은 거는. 그래서 결론은 중학교 때 100점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요. 이거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판단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일 수도 있고 못하는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리고는 학업 방식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공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먹히면 하면 되는데 안 먹히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공부하는 방식 같은 거는 학원 선생님들이랑 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가 너무 달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내공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도 점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영어 점수 잘 받아가지고 학원 레벨 테스트 점수 높고 그럼 고등학교 가도 웬만하면 높게 나와요. 점수가 낮다? 등급은 높을 거예요, 분명히. 예, 점수가 낮아도. 예, 내공이 없으면은 점수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아까 100점에서 59점 떨어진 것도 보여드렸죠, 그렇죠? 예,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하위권은 예, 신기한 거 점수 변화 없어요. 어딜 가도 그냥 그 점수예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학교 선택에 따라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히 신설학교 가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면 확 뛸 수 있다는 거. 예, 그 정도도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학종 평가 기준은 예, 아까 잘 안 보이시죠? 뭐냐면요, A 학생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지금 하얀 곡선이고요. 이것도 실제 데이터인데 좀 옛날 데이터예요. 예, 실제 점수이긴 해요. B 학생은 60점에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 점수는 A 학생이 더 높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발전 가능성은 이제 B 학생이 높다는 거. 학종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교과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죠, 비율이. 예, 교과가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아프면 병원 가고 진짜 많이 아플 땐 병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의지하고 약 받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학업적으로 환자예요. 그 말은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뭔가를 정해야 되는 거지, 아이랑 어머님들이 둘이서 자가 진단을 내리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희도 병원 다니다가 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난 거 같아. 그럼 약 안 먹어요. 그리고 다시 아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들은 환자예요, 환자. 학업적으로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방법 바꿔야 돼요. 단순한 게 절대 안 통한다는 거. 예. 공부 외적으로 영향 주는 게 너무 많다는 거는 애들은 그냥 계속 직진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고3 때는 체력 싸움이에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진짜로요. 고3 때는 누구나 공부해요, 실제로요. 공부 양이 비슷해요. 고3 때 안 한다? 그거는 거의 포기한 거예요, 실제로.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부 외적인 게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예, 집안 분위기도 중요한 거고, 너무 많아요. 예, 뭐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요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런 거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계속 말을 해요. 예, 이런 부분은. 요것도요, 어머님, 제가 이제 운동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운동이랑. 운동을 1년 동안, 운동을 한 달 했어요. 그럼 근육이 올라오죠. 그럼 쉬어요. 그럼 거의 바로 내려가요. 1년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조금 쉰다? 근육 그대로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똑같아요, 공부도요. 내공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6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좀 약간 다른 지역이랑 조금 이제 달랐던 게 뭐냐면요, 너무 길게 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니들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입학 테스트 보러 오시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좀 많이 쉬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너무 위험해요. 영어뿐만 아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지속성 있게 가져가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숙제 양을 조절하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실제로. 근데 학원에서 그걸 못 해주겠다. 그럼 그 학원 옮겨야 되는 거죠. 예, 공부를 지속시키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숙제를 다 해야 된다. 이건 선생님의 욕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는 거. 예, 예, 제일 중요한 거. 애들 믿으면 안 돼요. 예,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학원도 안 가놓고 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애들 다 거짓말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거짓말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실제로요. 왜냐면은 학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에서는 성실하지 않은 애가 많잖아요. 남학생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은요 거의 답이 없어요. 진짜로. 책 펴 하면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 숙제 해와. 그럼 B를 해와요. 너 이거 왜 왔어? 잘 몰랐어요. 잘 몰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 안 오느라고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가지고 남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그렇다고 이거를 소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여자들보다 꼼꼼해요, 실제로 성격이요. 다 메모하고 알람 맞춰놔요. 야, 오늘 숙제 안 해왔어? 12시까지 해와. 알람. 그럼 집에 가면 물려요. 그럼 바로 연락해요, 새벽에도. 너 왜 숙제 안 내? 그런 식으로 애들이 하기 때문에 저를 못 견디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실제로. 근데 어머님들 엄청 좋아하세요.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애들이 못 견뎌요. 애들이. 애들은 믿지 말고 학원 선생님한테 그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이거고요. 생각보다 별게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하면 통합거리 무시하지 말자는 거랑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 예,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되는 거고, 뭐 자료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마친 다음에 그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사진 찍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애들 생각해 주세요. 애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니까 그 생각하고 조금 버텨주시고, 예,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제 부원장님께 설명하실 건데 조금 더 많이 웃어주시고 그러면은 앞에서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쉴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네? 5분만? 네. 그럼 5분 뒤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음료는 준비를 좀 못했거든요. 여기 물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